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소문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이 집은 60년 넘게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 집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씩 갖고 있었다. 어떤 이는 그 집에 유령이 살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이는 그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집에 직접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민은 도시에서 지친 나머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작은 여행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지민이 폐가의 소문에 대해 묻자마자 그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조심하라는 당부뿐이었다. 그러나 지민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으로 향했다. 폐가는 외부에서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낡고 해진 외벽, 깨진 창문, 잡초로 무성한 정원.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고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섰다. 집 안은 생각보다 더 음산했다.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바닥, 거미줄이 얽힌 천장. 그러나 지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공기였다. 집안을 돌아다니던 중 지민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생했다. 그중 한 사진은 이상하게도 지민에게 익숙함을 주었다. 어쩐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닮아 있었다. 잠시 후 지민은 집의 2층으로 올라갔다. 층계마다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며 마치 지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2층 복도 끝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얇은 웃음소리였다.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지민은 복도를 따라갔고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창문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소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민은 누군가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지민의 숨이 멎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온 몸을 휘감았다. 등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지민은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로 어렵사리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문득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두려움에 휘어잡힌 채 지민은 급하게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떠난 후에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마을을 돌아다니다 문득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집에서 본 사진들에 대해 물어봤다. 지민이 그 익숙한 사진에 대해 설명하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집은 자신의 손주를 잃은 노부부의 집이었단다. 사람들은 그 손주의 영혼이 아직도 그 집을 떠돌고 있다고 하지. 그리고 내가 본 그 사진, 그 말을 듣자 지민은 소름이 돋았다. 또한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이 느꼈던 익숙함의 이유가 떠올랐다.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도 흡사했다. 이후 지민은 절대 그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간 후에도 가끔씩 잠에서 깰 때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다. 그날 이후 지민은 그 마을의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도시의 복잡한 삶 속에서 그 섬뜩한 기억을 애써 잊으려 노력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집의 비밀은 아직도 그 마을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다시 그 집에 발을 들여놓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엔 당신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저수지는 귀신의 저수지라 불리며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아무도 그 저수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한 청년이 이를 무시하고 저수지로 향했다. 청년의 이름은 민호였다. 민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을 맞아 할머니가 사는 시골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낯선 풍경과 고요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골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특히 귀신 저수지에 대한 이야기에 민호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저수지에 얽힌 전설은 수년 전 발생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한 여학생이 저수지에서 실종되었고 이후 저수지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그 후로 저수지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수지에 갈 때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저수지 물가에서는 심야의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이야기였다. 민호는 이런저런 소문에 점점 더 호기심이 커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친구 영수와 함께 저수지를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너둑어둑해질 무렵 기차역 근처에서 만나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저수지로 향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달빛이 물결 위로 은은하게 비치며 섬뜩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호와 영수는 카메라를 켜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인간의 울부짖음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조심스레 저수지를 따라 걸어갔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저수지 중앙쯤에서 그들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자의 형상이 물에 비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이었다. 민호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영수는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야, 민호야, 저게 뭐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자는 민호와 영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물보라가 되어 사라졌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도망쳤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과 발은 마치 차가운 얼음에 잠긴 듯했다. 겨우 마을에 도착하자 두 눈이 휘둥그레진 어르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민호를 붙잡고 물었다. 저수지에 갔던 게냐? 거긴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여학생은 아직도 그곳을 떠나지 못한단다. 민호와 영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날 밤의 일을 들려주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수지는 하늘 품은 이들을 끌어들이지. 절대 그곳에 다시 가까이 가지 마라. 그날 이후로 민호는 다시는 그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았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민호는 그날의 일을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단순한 농담거리로 여겼다. 그러나 민호는 알 수 있었다. 저수지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직도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느꼈다. 시간이 지나 민호는 그날의 일을 영화과 졸업작품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촬영을 위해 다시 마을로 돌아갔을 때 그는 저수지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설을 전하고자 했다. 공포와 전설이 맞닿은 그곳 귀신 저수지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일상의 번잡함은 사라지곤 했다. 나는 그런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곳은 도시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다른 시공간에 있는 듯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 서북쪽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그 폐가에 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오랜 세월 전 그곳에는 한 부유한 가문이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집은 그 후로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점점 쇠락하여 폐가가 되었다. 그 후로도 여러 사람들이 그 집을 사들여 살려고 시도했지만 이상한 사건들이 반복되어 모두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미신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리석은 호기심에 이끌린 일부 젊은이들이 그곳으로 모험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마다 마치 크게 혼이 난 듯 두려움에 떨며 한동안 침묵을 지키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밤 무더위에 시달리던 친구들과 나는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플래시라이트를 준비하고 출발했다. 아직 어둠이 내려앉지 않은 숲길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다. 그곳은 마치 자연에 삼켜질 듯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철제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첫 번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엔 낡은 가구들이 먼지에 덮여 있었고 때때로 쥐가 지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묵직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우리는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어느새 문은 잠겨 있었다. 우리는 당황했고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서 미약한 빛이 반짝였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다. 이상하게도 거울의 표면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 형체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발걸음을 뒤로 물리기 시작했다. 순간 마치 누군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나머지 친구들과 나는 그를 부축하며 빠르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우리 중 한 명이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우리는 실신한 친구를 끌고 그 창문을 통해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로 집을 돌아보았다.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시골의 밤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우리의 경험은 그저 또 하나의 전설로 마을에 퍼졌다. 몇 년 후 그 폐가는 마침내 철거되었고 그 자리엔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름밤에 이를 결코 잊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시간이 흘러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